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현재 가족들과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가까운 지인의 소개로 만나 결혼을 결심했죠. 남자친구는 저보다 4살이 많았는데 그래서 오빠라고 부르며 아주 잘 지냈습니다. 제 나이 27살에 만나 연애만 3년을 했고 30이 되었을 때 프로포즈도 받았어요. 당연히 결혼도 어렵지 않게 할 거라 생각했는데 결혼을 한 달 앞두고 남자친구의 검은 속내를 알게 되었습니다. 남친에게는 제가 모르던 첫사랑이 있었는데 저 모르게 연락을 하고 하면 안 되는 행동까지 했기에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저는 물론 저희 가족까지 기만했던 남자친구에게 사람 마음을 가지고 장난치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줬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여느 커플처럼 사이좋게 잘 만나고 있었습니다.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라 그런지 예비시댁에서도 저를 아주 좋아하셨어요. 예비시댁에 첫 인사를 갔을 때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저를 아주 예뻐해 주셨습니다. 우리 민호한테 얘기 많이 들었는데 4살 차이라고? 네. 어머나 세상에 4살 차이면 궁합도 안 보는 나이잖아. 우리가 좀 옛날 사람 같지? 아니에요. 아니긴. 나도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해. 믿지도 않고. 그런데 나쁜 말도 아니잖아? 옛날에는 남녀 4살 차이를 많이 선호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온 거지. 그런데 나이 차가 뭐가 중요해? 둘이 예쁘게 만나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 저는 첫인사라서 빈손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아 과일 바구니를 하나 사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남친의 어머니는 저에게 센스도 있다면서 잘 먹겠다고 하셨어요. 떨렸던 첫 인사였는데 좋게만 봐주셔서 잘 넘어갔어요. 남자친구 역시 저희 집에서 인사를 왔을 때 참 잘했는데 양가에서 반대할 만한 이유도 없고 저희는 그렇게 상견례 날짜도 잡게 되었습니다. 저희끼리 결혼 얘기를 하다가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나니 조금씩 실감이 났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에게 정말 다정했습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모습도 보기 좋았고요. 남친은 한마디로 바른 사나이였는데요. 연애 초부터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줘서 믿음이 절로 갔습니다. 남자친구는 술이나 담배도 하지 않고 운동을 좋아했습니다. 회사에서 회식을 하면 분위기에 맞춰 조금만 마시는 정도이지 취할 정도로 마신 적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수야, 나 지금 집에 가고 있어. 벌써? 오늘 회식이라며. 지금 다들 2차 간다고 하는데 난 집에 간다고 그냥 하고 나왔어. 좀 더 놀고 들어가지. 회식을 자주 하는 것도 아닌데. 더 있어봤자 술만 마시지 뭐. 자기 보고 싶은데 지금 집 앞으로 갈까? 안 돼. 곧 있으면 밤 11시잖아. 얼른 집에 들어가. 그래, 알았어. 그럼 우리 주말에 보자. 내가 들어가서 다시 전화할게. 응. 다른 술자리도 아니고 회식인데. 이날만큼은 편하게 즐겨도 되었지만 남자친구는 항상 똑같았습니다. 밤 11시를 잘 넘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친의 친구들은 대부분 결혼을 해서 유부남이라 그런지 저와 둘이 만나는 날이 많았습니다. 저는 퇴근 후 친구들과 약속을 잡을 때가 많았는데 남자친구는 아니었죠. 제가 약속이 있다고 하면 혼자 볼 일도 보고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몇 번 같이 가봤는데 한 번에 6개월씩 끊어놓고 시간이 될 때마다 가서 운동을 하더라고요. 시간이 많다고 술 마시고 노는 것보다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저보다 자기 관리도 철저히 잘하는 것 같았고 항상 계획 있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닮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성격도 정말 깔끔했는데 저희는 데이트를 할 때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 주말에 차를 가지고 나와서 만난 적도 많았는데 주차가 참 문제였어요. 그래서 저나 남친 모두 급할 때 말고는 주말에도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그러다 가끔 남자친구가 차를 가지고 나와서 타보면 차 내부가 정말 깨끗했습니다. 저도 정리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었지만 남자친구는 저보다 더했어요. 구석구석 먼지 한 털 보이지 않았고 차 안에 청소기가 항상 있어서 수시로 청소기로 먼지를 없앤다고 했습니다. 오빠, 새 차 같아. 그래? 내부만 그렇지 뭐. 이 차 언제 나온 건지 알아? 벌써 8년 가까이 탔다? 오빠가 관리 잘하니까 오래 타는 거야. 원래 이렇게 신경 쓰진 않아. 너 태울 건데 차가 지저분하면 안 되지. 남자친구는 성격도 둥글둥글하고 저를 많이 배려해주고 자기 관리도 잘하는 사람이라 느꼈기 때문에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양가 인사도 하고 상견례도 했죠. 굳이 비교하자면 저희 집의 예비 시댁보다 형편은 나았는데 집안 조건을 보고 만난 건 아니어서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저희 둘 다 직장인이라 결혼해서도 맞벌이를 하며 살 거고 무엇보다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컸으니 결혼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상견례 후 저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결혼 날짜를 잡고 예식장부터 알아봤는데요. 굳이 비싼 식장은 중요하지 않다 보니 하객분들이 오기 편한 역세권으로 알아봤고 음식이 맛있는 곳으로 결정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 이것도 참 쉬운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식장 하나만 알아봤는데도 비교할 것도 많아서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힘든 것보다 재미도 있었어요. 지인이나 친척 결혼식을 빼고는 살면서 웨딩홀 구경을 할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며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했습니다. 잘 들어갔어? 방금 도착했어. 다리 아프지? 오늘 많이 걸었잖아. 조금 아프다. 그래도 재미는 있었어. 난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어. 뭐 준비할 게 이렇게 많냐? 나도. 오빠도 힘들 텐데 얼른 쉬어. 지수도 잘 자. 사실 저도 남자친구 말대로 빨리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예식장 말고도 예약할 게 참 많았으니까요. 그래도 이미 결혼한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면 고생한 만큼 나중에 추억이 된다고 하길래 기분 좋게 준비했습니다. 평일에는 회사에 가야 하니 주말엔 남자친구를 만나 여기저기 다니며 열심히 알아봤는데 끝이 안 보였던 결혼 준비도 거의 마무리가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도 받았습니다. 이런 이벤트는 사실 원하지 않았어요. 풍선 달리고 꽃다발 받고 그런 게 좀 쑥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약속한 뒤로 프로포즈는 안 해줘도 되니까 몰래 준비하고 그러지 말라고 남자친구에게 여러 번이나 얘기했었습니다. 오빠 뭐야. 프로포즈는 안 하기로 했잖아. 그래도 생일도 아니고 결혼인데 어떻게 그냥 넘어가냐? 대신 비싼 선물은 준비 못했어. 내가 뭐 선물 바랬나? 암튼 고마워. 이거 다 직접 했어? 힘들었겠어. 친구 불렀지? 고생 많았겠네. 그런데 난 준비한 게 없는데? 나와줘서 고마워. 우리 결혼해서도 싸우지 말고 지금처럼 연애하는 기분으로 잘 살자. 오빠. 그러자. 결혼 준비도 어느 정도 끝났고 프로포즈도 받고 하니 정말 결혼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집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원래
남자친구가 처음부터 집은 자기가 해오겠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요즘 세상에 남자가 꼭 집을 해와야 하는 것도 아니고 반반 부담하거나 또는 여자가 집을 해가는 경우도 많아서 부담 갖지 말고 같이 준비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좋은 집은 아니어도 직접 마련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가 끝났어요. 남친의 사촌형이 혼자 살던 빌라가 있었는데 외국으로 나가게 되었다면서 싸게 넘긴다고 하면서 그 집을 신혼집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결혼해서 차차 집을 늘려가도 좋고 둘이 벌면 되니까 대출을 받아 집을 얻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서로 의견 맞춰서 결정하면 되겠다 싶었죠. 사촌형이 곧 외국 들어가거든? 그래서 지금 사는 집을 내놔야 하는데 내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싸게 준다고 하더라고. 그래? 위치는 어디야? 그게 조금 애매하긴 해. 자기랑 우리 회사에서는 좀 멀거든. 그래도 당장 집값으로 큰돈 쓰지 않아도 되고 살다가 여유가 되면 팔고 이사 가도 되는 거고. 저나 남친의 회사에서는 거리가 좀 있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해도 근처에 역이 없어서 집이 확 끌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나 남친이나 서로 차도 있었기에 상황이 정 안 되면 어떻게든 맞춰서 살아도 괜찮겠다 생각했습니다. 한번 시간 내서 빌라가 어떤지 보러 갔었는데 내부 구조는 괜찮았어요. 20평대라 크진 않아도 당장 둘이 살기엔 충분했죠.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생각이 좀 다르셨습니다. 그 빌라를 같이 보고 온 날 아빠가 이러시더라고요. 지수야, 집은 우리 쪽에서 하는 걸로 하자. 왜요? 그 집 별로예요?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큰 길에서 한참을 들어가야 하는 것도 마음에 걸려. 거기다 매매도 아니고 전세도 아니고 그냥 들어가 사는 거라며. 언제든 집을 비워줘야 한다는 얘긴데 집이라는 게 마음이 편해야지. 사실 그 빌라는 남자친구가 사촌형으로부터 구입하는 게 아니었고 외국에 가 있는 동안 관리비만 내고 저희가 잠시 사는 조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싸게 판다고 해서 남자친구 명의로 구입한다고 했었는데 집값 조율이 잘 안 된 것 같았습니다. 남친은 그동안 모은 돈으로는 집을 사기는 어렵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 빌라 대신 다른 곳을 알아보자는 말도 했습니다. 저도 집을 얻는데 돈을 보태서 부족한 건 대출을 받자고 했고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당장 대출을 내지 않고 빌라에 들어가 살다가 둘이 돈 모아서 전세 보증금이라도 마련한 뒤 나오는 게 낫지 않냐고 했습니다. 은행에서 싼 이자로 대출을 받더라도 돈이 안 나가는 게 아닌데 그 돈이라도 아껴보자는 말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처음에는 별 말씀은 없으셨지만 막상 해당 집을 보고 오시니 이건 아니다 싶으셨나 봅니다. 지수야, 아빠 말씀대로 하자. 어차피 너한테 줄 집이니까 미리 받는다고 생각하고. 부모님은 예전에 20평대 아파트를 하나 사두신 게 있었습니다. 그동안 전세를 주며 관리해 왔는데 부모님 입장에서 불안하게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해당 집에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이 예전에 그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에는 평수가 작아서 집값이 그렇게 비싸진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세로 보면 나름 이름도 있고 서울 역세권이라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아파트를 저나 남자친구가 월급으로 모아서 사기엔 무리가 있었습니다. 현실이 그렇잖아. 너희 둘 다 돈 버니까 저축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요즘 월급 모아서 집 살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이번엔 아빠 말 들어. 어? 집은 뭐 꼭 남자가 해와야 하나? 형편되는 집에서 하면 되는 거지. 어떻게든 양가 도움 없이 결혼하려고 했는데 부모님 도움으로 신혼집이 해결되었습니다. 남친은 많지는 않지만 그동안 모아둔 돈을 저에게 준다고 했고 앞으로 행복하게 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 집에 찾아와서 감사 인사도 드렸어요. 장모님,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인사받으려고 집 해준 거 아니고 둘이 잘 살면 돼. 그리고 집은 생각보다 크진 않아. 그래도 둘이 살기엔 충분할 거니까 꼭 필요한 과구만 드리면 될 거야. 집 크기가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지수만 있으면 어디서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런 마음으로 결혼해서도 서로 존중하고 아껴주면 돼. 그런데 남자친구는 평소 친구들과 약속을 잘 잡지 않았는데 이날 이후로 모임이 잦고 많이 바빠졌습니다. 원래 아무리 바빠도 퇴근하고 저에게 꼭 전화를 하거나 집 앞까지 찾아와서 얼굴을 보고 가던 사람이었는데 전화를 하면 친구들과 같이 있다고 할 때가 많았어요. 오빠, 나 지금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오빠도 퇴근했어? 나 지금 고등학교 친구들 만났어. 어딘데 이렇게 시끄러워? 여기 술집이야. 나 결혼한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보자고 해서 나왔어. 내가 집에 가서 전화할게. 알았어. 재밌게 놀아. 이때가 결혼까지 2달 정도 남아 있었으니 저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평일은 물론 주말까지 남자친구의 얼굴을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서로 영상통화도 매일 하고 문자도 평소처럼 주고받으며 지냈지만 주말 늦게까지 약속이 잡혀 있다면서 미안하다는 말만 했습니다. 그러다 열흘 만에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저한테 계속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지수야, 미안해. 내가 요즘 너무 바빴지? 알긴 안 해. 치, 그런데 무슨 친구들을 그렇게 많이 만났어? 식장에 오빠 친구들로 가득 차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평소에 친구들하고 잘 안 만났잖아. 그래서 한 번에 몰아서 만나려니까 그래. 연락은 매일 하며 지내긴 했지만 얼굴을 오랜만에 보니 더 반갑고 좋았습니다. 얼마 뒤 청첩장이 나왔는데 남자친구는 지인들에게 우편으로 보낸다고 했고 저는 친한 친구들에게 직접 얼굴 보고 전해주려고 주말에 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응, 내 친구 세영이 알지? 세영이? 맞다. 오빠가 세영이는 못 봤구나. 중학교 때부터 친구 있어. 아, 그래. 일요일에 너랑 만나려고 했는데 아쉽네. 그럼 오빠도 나올래? 같이 봐도 상관없어. 아니야. 여자들끼리 만나는데 내가 끼면 되겠어? 일요일 저녁에 잠깐 보든가 하자. 그래, 그럼. 저는 청첩장이 나오고 나서 회사 직원들에게도 전했고 친구들을 만나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오랜 절친과 만나기로 해서 일요일 아침부터 준비를 하고 나갔습니다. 장소는 친구가 정했는데 저도 처음 가보는 카페였습니다. 여기 신기하다. 그지? 나 여기 자주 와. 자리마다 칸막이로 가려져 있어서 편하더라. 다른 카페는 다 오픈되어 있잖아. 나중에 오빠랑 와봐야겠다. 그러든가. 그런데 밥은 네가 샀으니까 커피는 내가 살게. 우리 케이크도 먹을까? 왜 이래? 내가 살게. 그런데 너 케이크 들어갈 자리는 있어? 당연하지. 친구와 뭘 먹을까 고민하면서 카운터로 주문하러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옆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그래? 쉿! 잠깐만.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있었는데 남자친구의 목소리가 맞는 것 같았어요. 제가 조용히 옆칸에 귀를 대고 있으니까 친구가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지수야, 왜 그래? 옆칸에 오빠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 그럼 인사하면 되잖아. 잠깐만. 제가 조용히 있던 이유는 남자친구 목소리 말고 어떤 여자 목소리도 들렸기 때문입니다. 대화 내용도 좀 이상했고요. 칸막이가 되어 있기는 했지만 귀를 가까이 대면 대화 소리가 들렸는데 저는 친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제 친구 얼굴을 모르니 주문하러 가면서
옆칸을 슬쩍 보고 와달라고 했죠. 잠시 뒤 카운터에 가서 주문을 하고 온 친구는 자리로 돌아왔고, 지수야, 맞아. 니네 오빠 안경 썼지, 뿔테. 사진하고 똑같아. 그런데 옆에 여자랑 있던데 뭐야? 저는 남자친구에게 톡을 보내봤습니다. 그런데 평소처럼 답이 바로 왔어요. 뭐 하고 있냐고 했더니 집에서 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좀 어이가 없었어요. 그냥 여사친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황당해했던 이유는 둘이 서로 끌어안고 있다고 했기 때문이었죠. 거기다 둘이 대화하는 것도 그냥 친구 사이의 대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연인 사이에서나 나눌 법한 대화 내용이라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이날 친구와 오랜만에 만나 기분 좋게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려고 했는데 괜히 친구한테 미안했습니다. 세영아, 미안해. 오늘 먼저 갈래? 너 혼자 어떻게 하려고? 이거 보통 일 아니잖아. 결혼식 한 달 남았는데 이게 대체 뭔 일이야?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을까? 아, 지나가는 척하면서 사진이라도 찍을까? 친구는 어떻게든 저를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진은 찍을 때 소리가 나니까 아예 동영상을 킨 상태로 지나가면서 찍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는 주문한 커피를 받아오려고 카운터 쪽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일부러 옆칸으로 돌아서 들어왔는데 찍힌 영상을 확인해 보니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옆에 어떤 여자와 다정하게 나란히 앉아 있었고 손까지 잡고 있더라고요. 결혼을 앞둔 남친이 바람을 피울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일이라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더 놀란 건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었어요. 저는 칸막이에 귀를 바짝 대고는 두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었습니다.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노랫소리와 섞여서 잘 들리지 않았는데 조용한 발라드가 나오자 이때다 싶어서 대화 소리라도 녹음하려고 카메라 동영상 버튼을 누른 채 귀를 갖다 댔습니다. 그리고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오빠, 여자친구 말이야. 나랑 너무 닮은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경민이 네가 훨씬 예쁘지. 그런데 내 친구들이 하나같이 다 그러더라. 내가 만나는 여자들이 다 너랑 닮았대. 얼굴이 닮았다거나 분위기가 비슷하거나. 뭐야, 기분 나빠? 너 기분 나쁘라고 한 말이 아니고 내 이상형 기준이 너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만나는 여자마다 너랑 비슷한 거겠지. 남자는 진짜 첫사랑 못 이는 거 알지? 그래서 내가 널 다시 만났나 보다. 오빠, 혹시 그 여잔테도 첫사랑이라고 한 건 아니지? 무슨 소리야? 절대 아니야. 둘이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충격을 받았던 건 그 다음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바로 헤어지면 안 돼? 이왕이면 혼인신고도 하지 말고. 그건 안 돼. 왜? 그럼 얼마나 살다 헤어질 건데? 최소 1년은 같이 살아야 돼. 혼인신고도 당연히 해야 하고. 아, 그럼 난 이혼남하고 결혼해야 하는 거네? 요즘 이혼이 뭐 흠이냐? 그리고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5억은 거뜬히 뜯을 수 있다니까. 그런데 1년도 못 참아? 이게 대체 뭔 소린가 했습니다. 돈을 뜯어낸다는 말이 대체 뭔가 싶었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을 들으니 왜 저런 말을 하나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온몸이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는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남자친구한테 가서 따지고 싶었는데 친구가 계속 말렸습니다.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는데 친구가 겨우 말려서 일단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와서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던 중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통화하다가 친구 말대로 하는 게 덜 억울하겠다 싶더라고요. 지수야, 너 결혼 얼마 안 남았다고 해서 이 결혼 하려는 거 아니지? 아니지. 난 이 결혼 절대 못해. 그런데 준비 다 했는데 어쩌냐? 친척들도 다 아는데. 네 잘못으로 이렇게 된 거 아닌데 왜 그래? 그리고 이것도 결국 시간 지나면 다 잊혀져. 그러니까 너는 남자친구랑 그 여자랑 만나고 있었다는 거 그 증거를 잡아야 돼.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모른 척하고 남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나 걸자마자 바로 전화를 받더라고요. 수지야, 친구는 잘 만났어? 좀 전에 집에 왔어. 하루 종일 뭐 했어? 나 집에 있었지. 조금만 더 빨리 전화했으면 내가 보러 가는 건데 지금은 좀 늦었지? 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아쉽다. 보고 싶었는데. 내일 우리 집 오는 거 알지? 그럼 알지. 내일 퇴근하고 바로 갈게. 남자친구가 어떤 인간인지 알고도 바로 헤어지자고 하지 않은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증거 때문이었죠. 어떻게든 손에 넣어야 했기에 약속대로 저는 다음날 남자친구의 집에 갔습니다. 어서 와, 지수야. 안 그래도 내가 전화하려고 했어. 사돈께서 집 해주신다고 한 거 너무 고마워가지고. 아, 네. 우리가 형편이 좋았으면 좋은 집 해줬을 텐데. 괜찮아요. 이날 남친의 어머니는 제가 집을 해오기로 한 것도 있었고 저를 전부터 많이 예뻐해 주셨기에 같이 밥을 먹고 싶다며 집에 초대하셨는데요. 아무 내색도 하지 않고 평소대로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식사를 하던 중 급히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어디가? 나 화장실 좀. 다녀와. 그런데 저는 볼일을 보려고 화장실을 찾은 게 아니었습니다. 남친의 핸드폰을 몰래 가지고 왔고 그 여자와 주고받은 톡이나 문자 그리고 사진 같은 걸 확인하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오자마자 급히 열어봤습니다. 남친의 핸드폰은 그야말로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메시지를 하나하나 다 읽어볼 시간이 없어서 동영상을 빠르게 찍었습니다. 톡이며 문자며 그리고 그간 통화한 것도 찍었고 사진첩에 들어갔더니 둘이 찍은 사진도 아주 많더라고요. 사진을 둘러보다 저는 너무 놀라서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수야, 안에서 뭐해? 속이 안 좋아? 아니야. 이제 괜찮아. 금방 나갈게. 다 기다리고 계셔. 얼른 나와. 저는 사진도 빠르게 찍고는 급히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남친의 핸드폰은 화장실 옆 테이블 위에 몰래 올려두었어요. 괜찮아? 어, 소화 안 되는 거면 약 사다 줄까? 지수 속이 안 좋니? 활명수 있는데 그거 줄까? 아니에요. 지금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몸이 약한가? 보약이라도 해줘야 하나? 그 정도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이날 저는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표정 관리하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참아야 했어요. 기분 좋게 먹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보내서 마음이 안 좋다. 맛있게 먹었어요. 속도 괜찮으니까 걱정 마시고 쉬세요. 그래, 알았어. 민호야, 지수 데려다 줘야지. 지수가 차 가지고 왔다고 해서 같이 내려가려고요. 그래, 지수 조심히 가고 또 보자. 그렇게 남친과 주차장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남친이 손을 잡으려고 하길래 저도 모르게 뺐습니다. 왜 그래? 아니, 갑자기 또 배가 살살 아파서. 아까 내가 약 사다 준다니까. 잠깐 있어봐. 여기 문 연 약국 있을 텐데. 됐어. 빨리 집에 가서 쉬면 돼. 알았어. 운전 조심하고 집에 가서도 배 아프면 꼭 약 먹어. 알았지? 전화 줘. 얼른 들어가. 이날 집에 돌아온 저는 방에서 영상을 보며 너무 화가 났습니다. 남자친구가 저 몰래 바람 피우며 만나고 있던 여자는 예상대로 남친의 첫사랑이었습니다. 저와 사귀는 동안 가끔 연락하고 있었고 결혼 준비를 하고 있던 중에도 두 사람은 만났더라고요. 심지어 둘이 넘지 말아야 할 선도 넘었는데 사진첩을 보며 제가 충격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그 사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노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바람 피운 사실만으로도 용서가 안 되는 일인데 결혼 후 저한테서 돈까지 뜯어낼 궁리를 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렇게 못 잊고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라면 저도 굳이 그 길을 막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간을 길게 끌 필요도 없이 바로 다음 날 남친의 집으로 갔습니다. 저는 퇴근 후 남자친구에게 연락도 없이 찾아갔습니다. 어머, 치수야. 어머님, 저 오늘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할 말? 일단 들어와. 민호는 좀 전에 들어와서 씻고 있어. 그래요? 저녁은 먹고 오는 거야? 안 먹었으면 금방 차려줄게. 퇴근하자마자 와서 안 먹었는데 생각이 없어요. 그래? 그런데 할 말이 뭔데? 오빠 나오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그래. 그럼 민호 방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 저는 남친의 방에 가서 핸드폰부터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한테 톡 하나를 보내고는 핸드폰을 이불 속에 잠시 숨기고 나왔어요. 몇 분 뒤 남친은 씻고 나와서 저를 보고 놀랐고 할 얘기가 있다고 해서 남친 부모님과 남친 모두 거실 소파에 모여 앉았습니다. 무슨 얘긴데 그래? 중요한 얘기야? 정말 중요한 얘기야. 저 신혼집 안 받기로 했어요. 뭐?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지수야. 어제도 집에 와서 아무 말 없었잖아. 그 집 필요 없을 것 같아서. 필요가 없다니. 우리가 결혼하면 살 집인데 왜 필요가 없어? 장인어른이 못 해주신다고 한 거야? 아니, 내가 됐다고 했어. 제 말에 남친은 물론 남친 부모님도 황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수야, 너 대체 왜 그래? 혹시 집에 무슨 일 있니? 정말 몰라서 물어? 난 이 결혼 못해. 안 해. 뭐? 아니, 너 나한테 뭐 화난 거 있어? 아무리 그래도 결혼이 무슨 장난도 아니고 안 한다 한다 이래도 돼? 우리 부모님 앞에서 뭐 하는 거냐? 말 잘했다. 결혼은 장난이 아니지. 그런데 나한테 왜 그랬어? 사람 마음 가지고 장난치니까 좋냐? 어? 아니, 이제 와서 결혼을 못하겠다 이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너네 식장 계약한 건 어쩌고? 그리고 지금 청첩장 다 돌렸는데. 저기 지수야, 결혼 전에 다들 싸워. 나랑 아버지는 뭐 안 싸웠는 줄 알아? 저 어머님, 저 오빠랑 싸워서 이러는 거 아니고요. 오빠는 저 말고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따로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 결혼 못하겠다고 말씀드리러 온 겁니다. 뭐? 뭐라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여자라니. 지수야, 내가 무슨 여자가 있다고 그래? 너 왜 이래 정말? 올 때가 됐는데 왜 이렇게 안 오지? 누가 온다는 거야? 네가 죽어도 못 잊겠다던 그 사람. 뭐? 한참을 얘기하던 중 남친의 첫사랑이 도착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고 제가 문까지 열어줬습니다. 그 여자는 제 얼굴을 보고는 화들짝 놀라는 얼굴을 했는데요. 어서 오세요. 이경민 씨 맞으시죠? 야, 네가 여길 어떻게... 어머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람이에요. 오빠가 너무 결혼하고 싶어 한다던 그 여자요. 아니, 너... 오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오빠가 오라고 해서 온 건데 집에 아무도 없다며. 내가? 내가 언제? 30분 전에 나한테 톡 보냈잖아. 지금 아무도 없다고 빨리 오라고. 마침 근처에 있어서 급하게 왔는데 이게 대체 뭐야? 어? 내가? 잠깐만, 내 핸드폰 어딨지? 남자친구의 첫사랑이 도착 후 난리가 났습니다. 남친은 핸드폰을 찾으러 다녔고 남친 부모님은 전에 본 적이 있었는지 그 여자를 보고 누구냐고 묻지도 않더라고요. 이미 누군지 알고 계셨습니다. 이거 누가 보낸 거야? 나 아닌데? 난 분명히 문자 보고 왔어. 내가 전화해도 안 받길래 바로 올라온 거고. 설마 이거... 지수 네가 보냈어? 내가 보냈어. 아무래도 삼자 대면을 해야 발뺌을 못할 것 같아서. 이게 무슨 일이야 대체? 민호 너
아직도 얘 만나고 다녔던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이놈이 정신이 있어 없어? 다음 달에 결혼인데 딴 여자를 만나? 쟤랑 진작에 헤어진 거 아니었어? 그냥 우연히 길 가다 만났었는데 반가워서 몇 번 연락 주고받았던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제가 자꾸 연락해서 몇 번 만났다고요. 난 안 된다고, 곧 결혼한다고 했는데도 제가 계속 보고 싶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만났어요. 오빠, 뭐라고? 너 당장 집에 가! 당장! 내가 우리 만나면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했냐? 빨리 가! 가긴 어딜 가. 내 말 안 끝났어. 저기 치수야, 우리 민호가 하는 말 믿어. 경민이 쟤가 전에 우리 아들하고 잠깐, 아주 잠깐 사귄 건 맞아. 그런데 몇 년 만에 길에서 마주치면 당연히 안 반갑겠어? 그래서 만난 모양인데. 아니요? 우연히 만난 거 아니에요. 오빠가 먼저 연락했던데. 맞죠, 이경민 씨? 왜 말을 못해요? 네, 맞아요. 오빠가 먼저 연락했고 결혼 앞두고 마음이 싱숭생숭하다면서 만나자고 했어요. 전 절대로 먼저 만나자고 한 적 없다고요. 야, 이경민, 너 진짜? 맞잖아. 오빠가 먼저 연락해놓고 어떻게 나한테 이래? 진짜 억울하다. 내가 오빠 결혼 망친 사람 됐잖아. 오빠도 이제 더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알았어? 사람 나쁜 년 만드니까 좋냐? 전 여기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두 사람 결혼 잘하시고요. 너무 웃긴다. 왜 자꾸 도망가려고 해요? 도망을 누가 도망을 가요? 제가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아서 가겠다는 건데. 여기 있어야 하는 사람 맞아요. 내가 오빠랑 결혼하면 돈 뜯어내서 이혼하고 둘이 결혼해서 살려고 했잖아요. 아니에요? 제 말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다들 놀랐고 남자친구는 저한테 화까지 내며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모았던 증거를 하나씩 꺼내 보이며 끝까지 할 말 다 했습니다. 이걸 보고도 내가 헛소리 한다고 생각해? 이게 뭐냐? 어머나 세상에. 이 사진 언제 쪽이야? 지난달이에요. 거기 날짜 있잖아요. 아니, 이 자식 미쳤구나, 미쳤어. 아니, 너네 지금 뭐 하는 거냐? 둘이 대체 무슨 사이야? 경민이, 너는 우리 아들이 만나자고 해도 결혼 앞두고 있는 거 알았으면 거절했어야지. 저기 지수야, 실수야, 실수였어. 실수 같은 소리 하네. 그럼 멈췄어야지. 그리고 다시는 만나지 말았어야지. 이건 계획한 거잖아. 너랑 저 여자랑 둘이 짜고 나랑 결혼한 다음에 1년만 살고 돈 받고 헤어지려고 했잖아. 뭐야? 저는 그 자리에서 예전에 카페에서 몰래 녹음했던 내용을 틀었고 자기 아들 목소리가 나오자 남친 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쓰러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가지고 있던 증거들을 다 보여주고 그렇게 파혼 통보를 하고 나왔습니다. 남친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도 저한테서 돈 뜯어내려고 한다는 걸 알았을 때도 눈물은커녕 기가 막히기만 했는데 이날은 집에 오는 길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남자친구를 좋아해서 결혼하고 싶었던 마음은 진심이었거든요. 사람 마음이 이런 식으로 짓밟히니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부모님도 이 사실을 아셨는데 너무 죄송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저희 부모님께도 너무 잘했기에 아빠나 엄마도 충격이 좀 크셨거든요. 하지만 아빠는 식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사실을 알아서 다행이라고 하셨고 오히려 제 기분을 신경 써 주셨습니다. 제가 받았을 충격이 컸겠다면서 말이죠. 저는 그냥 헤어지고 끝이 아니라 이왕 맘먹은 거 끝까지 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 비용과 위자료까지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갑자기 화를 내며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하더군요. 야, 그래. 내가 잠깐 전 여친을 만난 건 사실이야. 그런데 그게 그렇게 죽을 죄냐? 이건 아니지. 내가 너한테 결혼 비용도 주고 위자료도 줘야 한다고? 당연하지. 그건 우리가 같이 준비한 건데 왜 내가 다 물어줘야 하냐? 저는 목소리도 듣기 싫어서 전화를 끊고 자세하게 적어서 문자로 보냈습니다. 일단 식장 계약금은 제가 냈고 취소 시 위약금을 내야 했기에 책임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 항공료는 반씩 부담하여
결제를 끝낸 상태여서 이 또한 취소를 하면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외에도 서로 주고받은 예물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내용을 확인한 남친은 답장이 아니라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는데요. 받기는 싫었지만 뭐라고 하는지 들어는 봐야겠다 싶어서 받았습니다. 왜? 너 정말 이럴 거야? 이 결혼 깬 건 너야. 그런데 취소 수수료를 내가 왜 내야 하냐? 네가 이렇게 일 만들었으니까 네가 책임져. 그 원인은 너한테 있으니까. 그럼 난 뭐 가만히 있을 것 같냐? 내가 너 만나면서 지출한 돈이 얼만 줄 알아? 내 차로 데이트할 때 썼던 기름값 하며 너한테 준 선물. 예전에 너 친구들 만나서 밥 먹는다고 할 때 내가 가서 밥값 내준 거 기억나지? 그리고 내가 너한테 했던 프로포즈. 그것도 돈 얼마나 썼는 줄 아냐? 그거까지 내놔. 다 너한테 쓴 돈이야. 카드 명세서에 기록 다 있어. 누가 보면 나한테 명품이라도 사준 줄 알겠다. 기억나는 선물이 하나도 없네. 기름값은 너만 썼고 똑똑한 줄 알았더니 너 참 바보다. 뭐? 파혼에 책임 있는 사람은 요구할 권리 자체가 없어. 그리고 요구할 수 있다고 해도 데이트하면서 쓴 돈은 교제 중에 지출한 비용일 뿐인데 그거 하나 모르냐?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하면서 쓴 지출만 해당이 되는 거라고. 하지만 남친은 자기를 무시하지 말라며 어디 누가 이기나 해보자고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제가 예상한 그대로였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제가 이기는 싸움이었죠. 며칠 뒤 남친은 저에게 전화해서는 또 헛소리를 해댔는데요. 난데 우리가 언제 약혼식을 했었냐? 뭐? 약혼한 일이 없는데 파혼이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고작 이틀 동안 생각해낸 게 그거니? 결혼식장 계약도 했고 예물도 주고받았어. 신혼집도 아빠 명의에서 내 명의로 바꿨고 뭐가 더 필요한데?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약혼관계 성립한다고. 모르면 변호사 찾아가서 물어봐. 그리고 결혼비용 청구는 물론이고 위자료 청구도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무슨 위자료? 그런 말은 없었잖아. 그건 네가 더 잘 알겠지. 네가 그 여자랑 뭔 짓을 했는지. 입장 바꿔서 내가 그랬다고 해봐. 너라면 충격 안 받았겠냐? 저는 예정대로 파혼 소송을 했고 결혼하면서 쓴 지출 내역 그대로 남자친구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도 반소 제기를 했는데 돌려달라는 내역에 정말 프로포즈 비용까지 들어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너무 기가 막혔어요. 프로포즈 식비 35만 원이었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서로 마음이 식어서 결혼 못하게 되었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몰래 바람 피우고 못된 짓까지 계획하고 있었으니 절대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었죠. 저는 이 소송에서 결혼 비용으로 쓴 내역을 돌려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예물 반환도 가능하다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1,600만 원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돈을 떠나서 이건 완전히 제 손을 들어준 판결이었기 때문에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하면서 계약한 것에 대해 취소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까지는 하겠다고 했는데 위자료까지 줘야 한다고 예상하지는 못했는지 남친은 갑자기 태도를 싹 바꿨습니다. 지수야, 일단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어? 다 끝났는데 무슨 얘기? 판결대로 하고 더는 연락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어. 지수야, 왜 그래? 우리가 이렇게 쉽게 끝날 사이였어? 나도 몰랐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거라 생각했는데 네가 그 짓거리에서 이렇게 된 거잖아? 난 지금도 생각하는 게 있는데 하늘이 도운 것 같아.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너랑 결혼했으면 나한테 뭔 짓을 해서 돈을 뜯어냈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또 전화하려면 위자료 입금하고 전화해. 며칠 뒤 남친의 부모님은 저희 부모님께 사과를 하셨습니다. 자식을 잘못 키웠다면서 눈물까지 보이셨죠. 자기 부모까지 속여가며 저런 짓을 하고 싶었을까요? 암튼 저는 얼마 뒤 위자료까지 다 받아내고 전 남친의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우연이라도 마주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완전한 끝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더는 볼 일 없을 거라 생각했던 전 남친이 술에 잔뜩 취한 채 집 근처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주치고 싶지 않아 고개를 숙이고는 집 쪽으로 뛰어갔는데 전 남친이 저를 봤는지 이름을 계속 부르더라고요. 지수야, 내가 뭐 괴물이냐? 왜 이렇게 도망가? 왜 왔어? 끝난 거 아니야? 그래, 나도 알아. 우리 끝난 거. 근데 너 진짜 매정하다. 사람이 어쩜 그러냐? 나 좋아한 거 아니었냐? 단번에 그 마음이 사라지냐고. 취했으면 집에 나가지 여길 왜 와? 그리고 그 얘긴 다신 하고 싶지 않으니까 제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참나. 그래, 너 잘났다, 잘났어. 갈게. 다시는 안 올게. 전 남친은 술이 너무 취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들리지 않았는데 그래도 조용히 간다고 하면서 뒤돌아가길래 저도 집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제 쪽으로 와서는 무릎을 꿇더라고요. 지수야, 이지수. 왜 이래? 내가 잘못했다. 진짜 잘못했어. 나 걔랑 완전히 정리했는데 안 되겠지? 우리 다시 안 되겠지? 제발! 그래, 알았어. 미안하다. 잘 살아라. 내가 말하지 않아도 잘 살겠지만. 전 남친은 혼자 저런 말을 하고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더니 조용히 일어나서 갔습니다. 솔직히 그런 모습을 보는데도 짠하거나 불쌍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당한 게 너무 커서 그런지 저것도 연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친구들, 회사 사람들, 지인, 그리고 친척들까지 제가 결혼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참 많았는데 취소됐다고 연락을 돌리는 것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전 남친을 저에게 소개해줬던 지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남친의 새로운 소식도 듣게 되었어요. 지수야, 정말 미안해. 그런 사람인 줄 정말 몰랐어. 알고 소개해준 것도 아닌데 뭘. 어쨌든 내 책임이 크잖아. 됐어. 이미 다 끝났는데 뭘. 그래도 너 이렇게 잘 이겨내서 다행이다. 밥이나 먹자. 그렇게 지인과 밥을 먹고 헤어지려고 하는데 지인이 이러더라고요. 그 사람 얘기 궁금하진 않겠지만 진짜 사람은 죄 짓고 살면 안 되나 봐. 왜? 그 첫사랑인가 하는 여자가 고소를 했대. 고소? 결혼 약속해놓고 이별 통보했다고 사기죄로 고소했다고 하더라? 뭐? 그게 말이 돼? 말이 안 되니까 문제지. 속이고 만난 것도 아니고 결혼할 여자 있는 걸 알면서도 만났으면서 무슨 고소를 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냐? 그런데 그보다 그 여자 보통 아니더라. 민원에 회사 가서 결혼 왜 깨진 건지 소문내고 난리도 아니었대. 그 얘기 듣는데 진짜 남자나 여자나 사람 잘 만나야겠다 싶더라. 암튼 너한테 미안해. 전 남친이 저를 찾아와 그렇게 울고 간 이유가 이거였구나 싶었습니다. 회사에서도 개망신당하고 자기 부모한테도 욕먹고 이게 다 자업자득 아니겠어요? 그리고 성인이라면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은 져야죠. 저는 파혼했다고 해서 속상해서 울고불고 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털어내려고 애썼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힘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파혼한 것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니 별로 신경 쓰이지 않더라고요. 저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할 마음은 없습니다.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일하며 지내는 제 생활이 너무 좋거든요. 언젠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제 생각이 바뀔지도 모르겠지만 한동안 이렇게 지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